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닛 4 보어 역할을 하는 분사부터 해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를 살짝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복습을 살짝 해보면요. 우리 분사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사로 사용된다. 형용사 혹은 부사로 사용된다. 이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게 메인이지만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배우게 되면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용례까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배웠죠?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거나, 두 번째, 문장 성분상으로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분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복습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배웠던 것처럼 분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하는 분사다 라고 하는 유닛으로 우리를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1번 주격 보어 보겠습니다. 보어 중에서도 주격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다. 주격 보어는 보통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로 대표되는 이형식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보어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이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빵꾸를 뚫어서 외우자. 예를 들어 remain 이라고 하는 단어는 1형식으로 사용돼서 그냥 남다라고도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2형식으로 사용돼서 뭐뭐인 채로 남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 그랬었죠. 여기서 말하는 뭐뭐인 채로 빵꾸가 뚫려 있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뜻을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뜻을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된다. 그게 바로 보어라고 했었고,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도 이 형용사에 집중을 해야겠죠? 왜? 분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친구니까. 그래서 보니까 bears remain sleeping 라고 되어 있죠. 곰들은요 remain 뭐뭐인 채로 남습니다. 뭐하는 채로? sleeping 잠자는 채로 남습니다. 계속 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ing가 오를까 ed가 오를까 즉 pp가 오를까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격 보어니까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제가 비록 exciting과 excited는 엄밀히 말한 분사가 아니라 분사형 형용사 혹은 형용사적 분사라고 말하긴 했지만 구분을 할 때는 의미상 주어를 놓고서 준동사처럼 구분할 거예요. 자, I was really excited. I가 주어고 ed가 보어로 등장한 거죠. 왜?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ed가 옳은지 ing가 옳은지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주격 보어 자리니까 주어와의 관계를 따진다. 왜? 주어가 말 그대로 의미상 주어일 거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PP형이 완료의 의미를 갖게 되어서 능동의 의미로 사용될 때라는 건데 아실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고요. 빈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기 내용만 한번 베껴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면 목적격 보어가 나오죠? 별표. 원래는 여기로 바로 넘어오지 않고 챕터 앞부분에서 한번 배우려고 했었는데 준동사를 먼저 배우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배우지 않은 파트입니다.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오는 ing와 e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전에 5형식에서 목적어와 보어는 마치 주어와 동사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즉,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가진다. 라고 해서 주술 관계를 가진다고 했었죠. 오케이? 즉, 이 보어에 해당하는 이 보어를 위한 의미상의 주어는요. 요 주어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eard my sister singing a song loudly 라고 하면은 singing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라고? My sister, 내 여동생이라고요. 누가 아니라? I가 아니라. 그러면 내 여동생이 노래 불러짐을 당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singing, ing가 맞겠다라고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아래 문장도 보니까 I heard my nickname called. 자, cold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 전체의 주어가 아니라 누구라고? 목적어라고. 그렇다면 나의 별명은 부르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ed가 옳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 그런데 저번 시간에 구분 방법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타동사는요, ing가 붙어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쵸? 자동사는요, ing가 있어도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타동사가 나왔어.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붙여야 되는지를 역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어가 있네, 그럼 ing.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pp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예외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정형용사, 감정분사가 되는 거라고요. 왜? 감정형용사를 만드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다 타동사다. excite, amaze, embarrass 다 타동사다. 그런데 여기에 ing를 붙이더라도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왜? 아예 형용사로 굳어진 경우에는 준동사의 성질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은 제가 이걸 왜 힘들어서 설명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아무튼 이걸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sing이라고 하는 건 타동사로 쓰일 수 있어. 그런데 뒤에 a song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네. 그러면 ing겠구나. 됐죠? call이라고 하는 건 타동사로 쓰일 수 있어. 그런데 뒤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ed겠구나. 이렇게도 풀릴 수가 있다고요. 양방향으로 둘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준동사의 성질을 고려해서 의미상 주어와의 매칭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뒤에 보충어 여부를 가지고도 푸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방 아주 짧게 유닛 3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분사구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은 책 먼저 보지 말고 보충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충 자료입니다. 일단 명칭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름이 이상하죠. 우리가 분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면 분사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자를 붙이게 되면요, 분사구랑은 전혀 별개의 특이한 어법이 됩니다. 일단 분사구라고 부르는 것과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관용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 먼저 명심을 하시고요. 일부 선생님들은요, 분사구문을 분사절이라고도 부른다 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읽으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면요, 분사구문, 분사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제가 여기 밑줄 쳐놓은 것들 있죠. 전부 다 뭐라고 밑줄 쳐놨죠? 무엇인가의 축약이라고 해놨죠. 분사구문의 본질은 축약입니다. 뭔가 더 길고 복잡한 절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줄여놓은 거, 더 짧게 만들어 놓은 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뭔가를 더 줄여놨다 그랬죠. 더 줄여놨다라고 하는 건 원래 절에서 나와 있었던 정보가 100% 나와 있다, 조금 줄어들어 있다, 조금 줄어들어 있다. 즉 뭐가 발생하게 된다? 생략이란 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구조를 보게 되면요, 총 3가지의 절이 축약됐을 수 있겠다라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사절의 축약, 두 번째가 관계사절의 축약, 세 번째가 등의절의 축약이에요. 다시 우리가 분사구문을 보면은 3가지 절의 축약이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뭐뭐의 축약이다? 부사절의 축약, 관계사절의 축약, 등의절의 축약이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문법책에서 만나는 분사구문은 보통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게 뭔데? 부사절의 축약이에요. 아,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은 모든 분사구문이 부사절의 축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등의 접속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대표되는 관계사에 대한 개념도 아직 제대로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적당히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부사절의 축약부터 보겠습니다. 얘를 제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부사절의 축약.
일단은 부사절이란 건 무엇이냐? when과 같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접속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접속사의 개념을 일단은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접속사를 지금 뭐라고 설명드리겠다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만 설명드릴 겁니다. 100%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요. 절 전체를 하나의 성분으로 돌려버려요. 하나의 품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전체를 하나의 부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를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부사절의 축약이니까 눈치껏 접속사 when은 절 전체를 뭘로 만들어버리는 친구겠어요? 부사로 만들어버리는 친구겠죠? 그래서 when부터 해서 끝까지가 접속사 when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부사절이 됩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부사절을 축약시키는 거, 길이를 줄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의 관계를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밑줄이 안 예쁘게 그어져서 살짝 지워보면은 만약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다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시킬 수 있다고요. 됐죠? 두 번째, 분사구문을 만들고자 하는 부사절의 동사에는요. 반드시 뭘 붙여줘야 되느냐? ing를 붙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됐죠? 세 번째, 분사구문으로 만들 대상이 되는 이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는요, 그냥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생략 가능. 됐죠? 자, 여기까지만 규칙을 놓고 봤을 때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절은 주어 1, 동사 1, 목적어 1. 단 하나도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런데 부사절, 종속절은 어떻게 돼요? 종속절은 접속사 날라갔고요. 주어도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ing가 붙어있죠? 목적어는 제가 건든 적 없으니까 그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러면 분사구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동사가 비동사였어. 그럼 비동사에 ing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빙이 되겠죠? 만약에 동사가 빙이 되면요. 빙은 그냥 생략 가능합니다. 다시 비동사가 ing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빙이 된다고. 그런데 분사구문 만들고 나니까 동사가 빙이 돼버렸어. 즉 원래 동사가 비동사였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빙은 그냥 생략시켜버릴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부사절의 축약은 어차피 교재에서도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사구문을 만드는데 두 번째, 관계사절의 축약을 볼게요. 관계사절은요, 미리 설명하면은 관계사부터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까지가 일종의 형용사류로 사용됩니다. 형용사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흔히 형용사절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절 전체가 형용사로 기능하고 있다란 뜻이에요. 근데 형용사의 기능이 뭐예요? 형용사는 누굴 꾸며줘?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위치부터 끝까지가 앞에 나온 목적어를 수식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축약을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부분이요. 그냥 ing로 줄어들게 돼요. 다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부분이 뭐로 축약된다고? ing로 축약된다고요. 혹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ing나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경우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그냥 생략시켜버리는 경우에도 이런 구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넘어가게 될게요. 분사구문 만들기 마지막 등위절의 축약인데요. 자,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입니다.
등위 접속사란 것은 무엇이냐?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건데 한 절을 다른 절의 성분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대등하게 연결만 시켜 놓는 거예요. 그냥 여기 점 찍어가지고 서로 분리시켜서 써도 돼. 그런데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연결시켜서 쓰는 게 등위절입니다. 등위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만약에 주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앞에 나온 절의 주어와 뒤에 나온 절의 주어가 동일할 경우에 뒤에 나온 주어를 생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동사에는 무조건 ing를 붙여줘야만 합니다. 세 번째, 접속사는 생략시킵니다. 그럼 남는 문장이 뭐가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는 건든 적이 없고 and 지워졌고 주어도 생략되어 버렸으니까 남는 건 결국에 동사 2의 ing, 목적어. 이게 끝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부사절의 축약과 분사구문의 축약, 관계사절의 축약과 그리고 등위절의 축약이 전부 다 형태가 어때요? 똑같아요. 네모가 안 쳐져요. 형태가 어때요? 왜 이럴까요? 형태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똑같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돼? 맥락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맥락상. 됐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를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분사구문을 배울 때는 대표적으로 누구만 배운다고 했었죠? 부사절의 축약에 대해서만 배운다고 했었죠. 근데 부사절의 축약의 규칙이 뭐였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시키는 게 규칙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개념?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똑같아야 된다는 착각을 배우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관계사절의 축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를 ing로 바꿔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면서 관계사절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 형용사절로 쓰임으로 해서 앞에 나온 명사나 절을 수식해주는 게 관계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누가 되냐면 앞에 나온 선행사가 됩니다. 앞에 나온 명사 혹은 절 전체가 된다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앞에 나온 절의 주어와 관계사절의 주어가 같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항상 주절의 주어와 의미상 주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알면서도 일부러 왜곡시켜 가르치거나 몰라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예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사절을 조금 더 배우고 나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듣고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떤 한 규칙을 하나 더 추가시켜 드릴 거예요.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이 문장 내에 땡땡 위치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칙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당장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갑자기 존재구문이라는 게 튀어나왔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존재구문이라고 해서 무엇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구문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구문이 만들어내는 분사구문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존재구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분사구문 형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존재구문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많은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전통적인 설명과 제가 설명하게 될 대안적 설명을 모두 다 적어놨는데 저는 이 설명을 따를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설명드릴 거냐면 there is 주어 구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there의 지위, there의 품사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유도부사라고 해서 일종의 부사로 배웠어요. 근데
장소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면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장소 부사구 도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유도부사 개념과 장소부사구 도치 개념을 섞어서 얘를 유도부사구문이다 라고 지금까지는 설명해 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안 되는 구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there is are 주어 구문에서 there는요, 문법적인 주어입니다. 얘의 지위가 뭐라고? 주어라고요. 얘가 뭐라고? 주어라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래서 저는 there's there 아구문의 이 there를 일종의 대명사로 볼 겁니다. 일종의 뭐로 볼 거라고? 명사로 볼 거라고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분명히 지난 시간에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주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얘도 주어입니다. 얘가 문장의 실질적 주어, 의미적 주어, 논리적 주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진짜 주어는 누구라고? 뒤에 나온 주어라고요. 됐죠? 그렇다면 얘가 진짜 주어고 얘는 가짜,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주어가 될 거야. 그렇다 보니까 동사는 수일치의 대상을 누구를 잡게 되느냐? 뒤에 나온 실질적 주어랑 수일치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근데 제가 굳이 얘를 부사로 놓지 않고 왜 대명사로 놓게 되느냐? 여기 아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You can sw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어순을 조동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can, 조동사가 있죠? 얘를 문장 맨 앞으로 써줘. 됐죠? 그 다음에 주어는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동사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주, 조, 본동사였던 어순이 이제 뭐가 됐어요? 조, 주, 본 어순으로 바뀌었죠. 이게 조동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됐죠? 만약에 조동사가 없어. You swim 이라고 하는 이상한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편의상 얘를 의문문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조동사가 없으니까 조동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짜 조동사를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do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문장에서 do는 조동사예요. 아무튼 조동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이 뒷자리는 뭐가 돼야 돼? 주어 자리가 되겠죠? you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동사도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you are a doctor와 같은 조동사는 없지만 문장에 비동사가 써져 있는 문장이 있어. 얘는 어떻게 의문문을 만들면 되냐면 비동사는 일종의 조동사처럼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비동사는 그대로 앞에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얘가 이동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그대로 써주고요. 원래 얘가 조동사이자 동사의 기능을 하던 녀석이었는데 앞으로 가버렸죠. 그럼 본동사를 굳이 한 번 더 채워주지 않고 바로 a doctor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조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다른 데 초점을 맞춰보자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조동사를 맨 앞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를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조동사 뒷자리 you 이 부분은 주어 자리란 뜻이죠. 그쵸? 자, 이제 A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비동사가 쓰였고 의문문이야. 그럼 그 뒷자리는 뭐라고? 주어 자리라고. 그런데 보니까 is there 이라면서 there가 바로 남아있죠. 아, 얘가 주어인가 보다. 복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수일치는 뒤에 나온 any apples랑 맞추기는 했지만 비동사가 앞에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there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 주어 자리라고요. 그렇다면 이 there는 뭐겠다? 주어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Are you a doctor? 이란 문장이 딱 나왔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yes나 no, 죄송합니다. yes나 no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이 문장의 주어가 답변하는 거. you라고 물었으니까 I라고 대답해야겠죠? I am.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돼요. 앞에 나왔던 조동사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쓰고 no인 경우에는 not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Can you swim?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요? Yes나 No라고 대답하고 나서 You라고 물었으니까 I can. No라고 대답했다면 can't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보니까 yes, no 다음에 나오는 이 자리. 이 자리엔 뭐가 들어가요? 주어가 나오는 자리죠. 그쵸? 근데 A1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yes, there is라고 대답하고 있네. 원래 주어가 나왔어야 될 자리에 뭐가 쓰이고 있어요? there가 쓰이고 있잖아. 아,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였다? there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주어는 누구라고? there라고요. 오케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가의문문은 설명 안 하고 지나갈게요. 자, 제가 아까 분사구문을 만드는 규칙이 뭐라 그랬어? 주어 1, 동사 1, 목적어 1 나와 있고 접속사 나와 있고 주어 2, 동사 2, 목적어 2가 나와 있으면 첫 번째,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다면 누구를 생략해 줄 수 있다?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시킬 수가 있다. 그럼 얘 지웠어. 그쵸? 그리고 접속사는 생략시킬 수 있다라 그랬고요. 그리고 동사에는 ing를 붙여야 된다라 그랬죠. 됐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주어를 생략시키는 조건이 뭐였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같지 않다면 생략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생략시킬 수가 없겠죠. 없겠죠. 이걸 깔고 가는 거예요. 자, D1 보니까 because there was no bus, I had to walk home 이렇게 되어 있죠.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네. There was no bus.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I had to walk home. 나는 집에 걸어가야만 했어. 라는 문장인데 보니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분사구문 만드는 규칙 나머지 다 적용해봅시다. 접속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고 비동사는 ing꼴로 바꿔주면 ing꼴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그걸 그대로 써보니까 어떻게 되죠? because는 생략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고 there는 생략 못하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being 내려와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no bus 생략할 규칙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ere being no bus라고 하는 구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there라고 하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시키지 않고 there being 어순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there는 주어야. 주어인데 주절의 주어와는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해준다. 지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제가 존재 구문에 만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There is are 주어 구문이라 그랬죠. there랑 세트로 누구로 같이 쓰여? 비동사도 같이 쓰여야 돼. 그래서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there being no bus 이런 구문에서는 being도 생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까지 설명을 마쳐 보았는데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들으시라고 하고 간략히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그냥 지나가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 영상을 올리든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통해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